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동향 체크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면은 6월 12일부터죠.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집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세를 계속 유지했지만 금일 매집에 대한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연계금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 어떤 상승 반전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전력을 볼 때 현재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차트적인 흐름세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쭉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원전 관련된 어떤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한국전력은 그렇게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어떤 가격적인 흐름, 상승세를 보았을 때 이 전기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기 손익, 뭐 실적적인 부분이 흑자를 이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제로 주가가 상승했던 건데, 현재 시장의 관점은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흑자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어떤 실망 매물로도 연결이 되면서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상 보게 되면 이 현재 구간 자체가 60일선이죠. 60일선 사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60일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11선 구간과 21선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가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일 결국에 이야기할 상황은 흑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 관련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국가별 전기 요금의 현황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환율과 원자재 그리고 해외 원전 관련된 동향까지 모조리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흑자 행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 이자만 1.11조다. 뭐 이런 내용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안 봐도 현재 에너지 값이랑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때문에 이 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전의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전기료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전기요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죠. 미국이랑 캐나다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전기요금을 소폭이라도 인상하지 않으면 뭐 한전이 만약에 진짜 민영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영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일본처럼 전기요금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이런 쓴맛을 보는 것보다 현재 전기요금을 좀 소폭이라도 인상을 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에 좀 도움을 주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 되는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이 다시금 조금 상승을 해주려고 합니다. 1380원대를 유지할 전망을 좀 해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
중에서 천연가스도 2024년 4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모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가 좀 중요하게 달려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국가별 전기요금 순위를 보더라도 그리고 한전의 단일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했긴 했지만 한전 같은 경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이슈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관련된 동향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2차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을 조금 가시화된다. 체코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나 7월의 결과값 자체가 우리나라가 따내게 되면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원전주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해도 어쨌든 한국전력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차 정기본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민주당이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이 나타난 건데 어쨌든 원전 관련된 부분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앞으로 11차 정기본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 포인트가 11선 구간 그리고 2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나와주면서 한전 관련된 실적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면 한국전력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겠죠.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주게 되면 한국전력도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RSI 수치를 보더라도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방전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조금 크게 보게 되면 2016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시기 때 굉장히 탈원전을 하면서 한국전력 주가적인 부분도 부양되는 모습을 받지 못했죠. 때문에 현재 탈원전을 폐기한 시점에서 한국전력이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전기료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국전력의 주가도 상승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